나는 그날 작업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불에 휩싸인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촌 형이 내 책상 위에 앉아 내 도구들을 만지작거리며 이제 이건 우리 거야, 민호야. 가족끼리 나눠 쓰자고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주먹을 쥐고 그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피가 터지는 소리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고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게 내가 원한 불이냐? 그날 아침 서울의 변두리 공단에서 내 작업장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으로 물려주신 이 작은 가구 제작소는 내 삶의 전부였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무를 깎고 디자인을 그리며 버텨온 곳. 그런데 사촌형, 준혁이 그걸 빼앗아 갔다. 그는 아버지의 동생, 즉 내 작은아버지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드나들며 가족처럼 지냈다.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준혁 형은 대학을 졸업한 후 사업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작은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빚을 졌다는 핑계로 작업장을 공동 소유라고 우겼다.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유언이 명확했지만 가족 간의 정 때문에 나는 처음에 참았다. 형, 같이 해보자. 내 경험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다. 형은 서서히 내 고객들을 가로채고 디자인을 바꾸며 심지어 직원들에게 지재주의는 나야 라고 속삭였다. 오늘 그 절정이었다. 나는 작업장에 도착하자마자 형의 차가 주차된 걸 봤다. 안으로 들어서니 형이 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민호야, 왔어. 이 계약서 봤어? 새로운 클라이언트랑 했어. 우리 작업장 이름으로 그의 미소가 역겨웠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우리. 이게 언제부터 내 거가 됐어? 형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버지들 형제잖아. 가족 재산이야. 너 혼자 독차지할 순 없지?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터졌다. 나는 가까운 망치를 집어들었지만 내려놓고 대신 주먹을 날렸다. 형의 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붉은 얼룩이 번졌다. 형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다. 얘야, 이 새끼야. 미쳤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미친 건 너야. 이제 끝이야. 그 후로 경찰이 왔다. 나는 구치소에서 밤을 보냈다. 변호사가 와서 물었다. 왜 그랬어요? 가족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저주처럼 들렸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형제애가 돈독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유언장에서 작업장을 내게만 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출소 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안았다. 민호야, 왜 그렇게까지? 준혁이도 내 사촌인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촌. 피를 나눈 게 다 무슨 소용인가?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장 소송 준비해주세요. 작업장 소유권을 확인할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필요해요. 가족 간 분쟁은 복잡하죠. 준혁 형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작업장에 돌아와 문을 잠갔다. 직원들에게 민호는 이제 안 와에 내가 주인기라고 선언했다. 나는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 작업장은 내 꿈이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 아버지와 함께 가구를 만들며 행복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친구 승준을 만났다. 그는 변호사 지망생으로 내 상황을 듣고 말했다. 형 증거를 찾아봐.
작은아버지 빈 문서나 뭐든 우리는 함께 아버지의 옛 서랍을 뒤졌다. 그곳에서 나온 건 오래된 대출 계약서였다. 작은아버지가 아버지에게 5억을 빌린 증거. 갚지 않은 채로. 그 서류를 들고 나는 준혁 형을 찾아갔다. 이게 내부리의 증거야? 빚도 안 갚고 작업장을 뺏으려 해. 형은 창백해졌다. 그건 옛날 일이야. 나는 웃었다. 옛날. 내 인생은 지금이야. 드라마는 여기서 시작이었다. 가족 모임이 소집됐다. 작은아버지, 어머니, 친척들이 모였다. 작은아버지는 울면서 말했다. 형님 미안해. 하지만 준혁이가 사업하려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사업. 내 걸 뺏어서. 모임은 소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 빚 갚아. 그러면 작업장 반은 줄게. 준혁 형은 이를 갈았다. 너 혼자 다 가질 순 없어. 그날 밤 나는 작업장 근처 카페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렸을 때 준혁 형과 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함께 자전거 타고 축구하고. 그런데 돈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다음 날 형이 찾아왔다. 민호야, 화하자. 우리는 작업장에서 마주 앉았다. 형이 말했다.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사업 실패 후 빈털터리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핑계야? 대화는 길어졌다.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빌려준 돈, 갚을게. 하지만 같이 하자. 내 디자인과 내 마케팅으로 나는 망설였다. 정말 가족일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 아니, 이건 내 거야. 형의 제안을 거절한 후 나는 소송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제시하며 말했다. 고인의 의사는 명확합니다. 작업장은 피고 민호 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준혁 형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가족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공동 상속입니다. 재판은 길고 지루했다. 증인으로 작은아버지가 나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이 빌려준 돈은? 선물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서류를 들이밀었다. 이 계약서 보세요. 이자까지 명시돼 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판결은 내 승소였다. 작업장 소유권은 내게 돌아왔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다. 민호야, 왜 그렇게까지? 사촌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쏟아졌다. 서울 거리는 물에 젖어 빛났다. 나는 우산 없이 걸었다. 물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승리인가? 작업장을 되찾았지만 가족을 잃었다. 다음 날 작업장에 갔다. 문을 열자 형이 바꿔놓은 트레이시즈가 보였다. 새로운 기계, 바뀐 디자인. 나는 다 치워버렸다.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준혁 씨가 더 나았어요.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혼자 작업을 시작했다. 나무를 깎으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 이게 맞아요. 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가족이 제일이야. 하지만 내 꿈을 지켜. 그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지은. 내 옛 연인. 대학 때 만난 그녀는 디자이너로 작업장에서 함께 일했다. 하지만 형이 들어온 후 그녀는 떠났다. 민호야, 너무 복잡해. 지금 그녀가 왜 왔을까?
소송 이겼다며? 축하해. 그녀의 미소가 쓸쓸했다. 나는 물었다. 왜 왔어?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다. 형 디자인 도난 당했어. 준혁 씨가 내 아이디어 팔아먹었어. 충격이었다. 형이 내 디자인을 훔쳐 다른 회사에 팔았다. 증거는 이메일과 계약서. 이게. 왜 내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준혁 씨랑 일하다 알았어. 미안해, 민호야.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나는 형을 찾아갔다. 그의 새 사무실, 작은아버지 돈으로 차린 곳 위 디자인 내 거야? 훔쳤어. 형은 부정했다. 증거 없잖아. 하지만 지은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았다. 다시 소송. 이번엔 지적재산권. 재판은 더 가혹했다. 형은 변호사를 통해 공동작업이라고 우겼다. 하지만 이메일 로그가 모든 걸 증명했다. 재판 중 작은아버지가 쓰러졌다. 심장마비. 병원에서 어머니가 울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민호야. 나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형은 병실에서 말했다. 민호야, 그만하자. 아버지 상태 봐. 나는 망설였다. 소송 취하할까? 하지만 내 꿈이 걸렸다. 아니. 끝까지 간다. 판결날, 승소. 형은 벌금과 배상.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회복되지 않았다. 장례식에서 형과 나는 마주쳤다. 내가 죽인 거야 라는 눈빛. 장례 후 나는 작업장에서 홀로 앉아 울었다. 왜 이렇게 됐나? 돈, 가족, 꿈, 모든 게 엉망. 지은이 다시 왔다. 민호야, 같이 해. 내 꿈 지킬게.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새 시작. 하지만 밤에 형의 전화. 민호야, 복수할게. 위협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이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작업장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보였다. 스토킹.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 분쟁입니다. 라는 대답. 지은과 나는 가까워졌다. 그녀와 적설계하며 옛 추억이 떠올랐다. 민호야, 사랑해. 그녀의 고백에 나는 키스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불안. 어느 날 작업장에 불이 났다. 소방차 소리가 울렸다. 나는 달려갔다. 불길 속에 내 모든 게 타고 있었다. 불은 빠르게 꺼졌지만 피해는 컸다. 기계 반이 망가졌고 디자인 도면이 잿더미. 경찰은 방화라고 결론. 용의자. 준혁형. 나는 병원에서 형을 만났다. 작은아버지 장례 후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내가 불 지른 거지. 형은 웃었다. 증거 없잖아. 하지만 CCTV에 형의 차가 찍혔다. 체포됐다. 재판에서 형은 울며 말했다. 분노 때문에. 미안해. 판사는 집행유예. 형은 풀려났다. 나는 작업장을 복구했다. 지은의 도움으로. 그녀는 내 곁을 지켰다. 민호야, 강해져. 복구 중 옛 사진을 발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어린 나와 형이 행복한 시절.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왔다. 민호야, 용서해. 준혁이도 후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왜 항상 형 편이세요? 어머니는 한숨 쉬며 말했다. 내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연 알아? 작은아버지가 형님 대신 감옥 갔어. 옛날 사업 사기 때문에.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사기친 걸 작은아버지가 대신했다. 그래서 빚을 갚지 않은 거, 그럼 왜 유언장에서? 형님이 미안해서 내게 준 거야?
하지만 가족은 용서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형을 찾아갔다. 감옥 대신 집에 있는 형, 진실하라. 형은 고개 숙였다. 미안해. 나도 압박받았어. 아버지 기대 때문에. 대화는 길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옛화했다. 민호야, 같이 다시 시작할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은이 말했다. 용서가 힘이다. 결정했다. 형, 공동 운영하자. 하지만 내 디자인은 지켜. 형은 눈물 흘렸다. 고마워. 새 시작. 작업장은 형제 가구로 이름 바꿈. 고객 늘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 경쟁사에서 스파이 보냄. 우리 디자인 훔치려. 지은이 의심스러운 직원 발견. 민호야, 이 사람 이상해. 조사했다. 경쟁사 사람. 해고하고 소송. 이 과정에서 지은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청혼했다. 결혼해. 그녀는 예스. 하지만 형의 옛 빚쟁이들이 왔다. 돈 갚아. 형은 숨겼다. 2억 빚 나는 도왔다. 가족이잖아. 빚 갚기 위해 대출. 작업장 담보. 위기. 매출 떨어짐. 코로나. 아니, 경쟁사 방해. 나는 밤새 디자인. 새 제품 히트. 빚 갚음. 어머니 기뻐. 잘했어. 형과 나는 진짜 형제됨. 하지만 과거 상처 남음. 어느 날 형이 말했다. 민호야, 내 덕에 살았어. 나는 웃었다. 우리 거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이 우리가 진짜인지 의심. 결혼식 날 모든 게 완벽. 지은 아름다웠다. 형이 베스트맨. 축하 중 옛 빚쟁이 등장. 아직 안 끝났어. 소란. 형이 싸움. 나는 막음. 경찰 오고 끝남. 빚쟁이 체포. 옛사기 연루. 평화 왔다. 작업장 번창. 하지만 내 마음의 그림자. 용서란 뭐지? 지은이 말했다. 과거 노아. 나는 노력. 결혼 후 우리는 행복했다. 지은과 작업장에서 함께. 새 디자인 라인 성공. 형도 안정. 하지만 어머니 병, 암이 충격. 병원에서 어머니 말했다. 민호야, 가족 소중해. 후회 마. 형과 나는 번갈아 간호. 가까워짐. 어머니 회복. 퇴원날, 파티. 가족 모임. 거기서 작은아버지 유품 발견. 편지. 형님, 미안. 내 아들 민호 잘 부탁. 아버지 답장. 걱정 마, 가족이야. 눈물. 이후, 사업 확장. 해외 수출. 하지만 경쟁사 복수. 우리 제품 카피. 소송 다시. 이번엔 국제. 스트레스. 지은 임신. 기뻤지만 걱정. 형이 말했다. 내가 맡아. 너는 가족 봐. 형의 희생. 소송 이김. 아들 태어남. 이름 준호. 형 이름 따서. 형 기뻐. 내 조카야. 시간 흘러 작업장 대기업 됨. 하지만 내 안불안. 과거 트라우마. 상담 받음. 용서가 치유야. 형과 여행. 제주도. 바다 보며 형, 고마워. 형, 너도.
화해. 돌아와 새 프로젝트. 지속가능 가구. 성공. 지은과 아들, 형 가족과 피크닉. 행복. 하지만 삶은 드라마. 형 사업 제안. 분사하자. 동의. 각자 길. 이별 아쉽지만 성장. 최종 작업장 4개. 형 새 시작. 편지. 민호야, 내 덕에. 나는 답, 우리 덕에. 아들 준호가 자랐다. 학교에서 디자인 상 받음. 자랑. 형 회사 성공. 방문. 민호야, 경쟁하자. 건강하게. 웃음. 지은과 은퇴 계획. 시골집. 하지만 건강 문제. 내 심장. 수술. 성공. 병상에서 생각. 삶이란. 가족 모임. 모두 모임. 어머니 자랑스러워. 형 형제야. 감동. 퇴원 후 책 쓰기. 우리 이야기. 출판. 베스트셀러. 인터뷰. 가족은 용서. 메시지. 아들 아빠처럼 될게. 미소. 3계속. 드라마 끝. 아니, 새 시작. 최종 결말. 모든 게 안정. 작업장 후계 아들. 형과 화해 완벽. 교훈, 가족은 피 이상. 용서와 이해.